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로가 완전히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만, 예, 그래야만, 예, 그래야만 우리가 불이 켜지고 회로가 구성되어서 전기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에 있는 회로는 지금 회로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회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닫힌 회로를 구성하지 못해서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전류도 흐르지 않고 전압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전압이 주어지면서 회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폐루프가 구성이 되면은 이제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럼 제대로 전압과 전류 얘네들의 개념을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개념, 전류라는 거 제가 앞선 시간에서 전하의 흐름이다. 이 뭐 물의 흐름처럼 전하의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지금 저수조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었을 때 처음에 구멍이 없다라면, 요 구멍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물은 계속 쌓이게만 할 거고요. 그렇죠? 물은 쌓이게만 하고 물의 이동이 없습니다. 뭐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회로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전하의 이동이 없고, 우리가 아까 회로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회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전하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가 이동이 없으니까는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저수조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저수조에 구멍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구멍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생겨서 물을 집어 넣었을 때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들어간 물과 나온 물은 같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같게 구성이 되는데, 이랬을 때 뭐 다른 쪽으로는 구멍이 없어서 이 집어넣은 물이 모두 이쪽으로만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저수조 구멍으로 모두 빠져나온다 했을 때 집어넣는 물의 양과 붓는 물의 양과 빠져나오는 물의 양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저수조에 들어가는 전류, 어떻게 본다면 이걸 이제 멀리서 본다면 한 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생각할게요. 멀리 봤을 때 이 한 점에 들어가는 전류는 그 점에 나가는 전류와 같다. 자, 이것이 전류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게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전류가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전류는 마치 물의 흐름처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그 전류에 관한 법칙이라든가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마치 물의 흐름이 물 분자가 이동되는 것처럼 전류라는 것은 전하가 이동이 그대로 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압의 개념은 제가 전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전압은 이 그 회로를 해석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법칙들이 전기자기학에서 왔는데, 전기자기학에서 전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위차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전위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두 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 그것을 이제 우리 전위차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두 점 사이의 전위차. 자, 그랬을 때 이 전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전위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결국은 전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위치 에너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V짜리 뭐 2A 건전지 또는 3A 건전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1.5V라는 전압은 우리가 여기를 기준점 잡았을 때, 여기를 이제 0V라는 기준점이 잡았을 때, 여기 위치가 1.5V라는 높이만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압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압력의 개념으로 이제 전압이니까 한번 압력의 개념으로 이제 굳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자, 저수조에 아까처럼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이 채워지면 수압이 커지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물을 그 전하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전하를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전하가 막 차죠. 예, 전하가 채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하가 충전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하가 충전됐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해서 핸드폰을 쓰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전하가 충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전하가 충전되면 전압이 커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축전지 또는 배터리에 전하를 충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물이 채워지는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자, 우리가 그 핸드폰을 충전하는 배터리, 걔네들은 이제 충전을 계속 한다고 전압이 커지진 않습니다. 예, 전압이 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을 압력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대충 개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배터리는 계속 충전한다고 완전 충전했다고 그래가지고 전압이 더 커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전압이 압력으로 개념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개념도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고 정확한 개념은 이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서 볼 때는 요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치가 다른 두 물체의 차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발생된다. 자, 기준점은 땅입니다. 기준점을 땅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물리에서 말하는 높이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H2라는 높이만큼 물건이 올라가 있으면 요만큼의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더 높은 위치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건과 이 물건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그러면 뭐 요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준 요 높이가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요 물건의 기준점을 요걸로 다시 바꿔주면은 또 똑같은 얘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전압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압은 두 전 사이의 전이 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물건과 요 물건이 지금 정기적 높이만큼 올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 차이가 물건 2에 대한 물건 1의 전이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압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압은 이제 두 전 사이의 전이 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이 건전지는 두 점이 아닌가요? 어떤 한 지점의 전압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한 지점,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여기 있는데 이 지점의 전압을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이 기준점에 전위가 있고 이 점에 전위가 있어서 여기에 차이, 요게 전이 차가 된다. 요게 전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 건전지의 기준점, 제가 아까 여기 0V라 써놨어요. 이 기준점 뭐예요? 0V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 어떤 회로에서는 건전지라면 뭐 기준점 0V 잡으면 되지만 어떤 회로에서는 기준점을 우리가 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땅을 우리가 영어로 그라운드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어로 GND라고 하고 보통은 접지시켰다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접지도 역시 땅과 접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준점, 전압의 기준점 0V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전압을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를 들어 올리면 그 높이만큼 다시 내려오죠.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에너지를 준 것이고, 에너지를 줬으니까 그 나중에 그 에너지가 빠지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로가 구성되면 전원에서 준 전압, 뭐 우리가 건전지로 전압을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장비를 통해서 전압을 줄 수도 있겠죠. 이 전원에서 준 전압만큼 결국은 끄집어 올린 겁니다. 예, 끄집어 올린 것만큼 다른 곳에서 전압을 소모해야 됩니다. 그렇죠? 줬으니까 안정적으로 이게 공중에 계속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다시 내려와야죠. 그래서 다시 얘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땐 어떻게 한다? 뭐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얘들이 이 준 전 위치만큼 다시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저항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주는 것은 전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다른 소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가 완전히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럴 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를 준 놈이 있고 에너지를 소모한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가 구성돼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압과 전류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뤄보게 되면, 물건을 우리가 들어 올릴 때, 우리가 지금 물리 개념이에요. 물리 개념을 봤을 때 물건을 이 높이 h만큼 들어 올릴 때 경로가 다르더라도 높이가 같으면 위치 에너지는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제 물건이 이 h라는 여기 0에서 이만큼 높이만큼 끄집어 올리는데, 내가 직선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하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쭉 끄집어 올리는 거하고 최종적으로 높이는 같다. 그러면 얘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같겠죠. 예. 물건이 지금 이 땅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거는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예, 에너지를 공급했으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린 거하고 이렇게 올린 거하고 더 에너지를 줬다?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떨어질 때도, 에너지를 방출할 때도 이렇게 바로 떨어지느냐 사선으로 떨어지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전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압은 정기적 위치 에너지, 정기적 높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A점이 있고 B점이 있을 때 이 점에 전압이 있다. A점의 전압, B점의 전압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저항들은 각각 다른 저항입니다. 그러면 이 A점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V라고 하고요, 얘가 1V라고 한다면 지금 이 A점과 B점 사이의 전이차, 즉 전압 VAB 는 우리가 9V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가 10V, 여기가 1V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저항 R1은, 이 R1은 제가 100ohm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R2는 얘보다 10배가 큰 1kΩ이라고 쓰고, 얘는 그보다 또 10배가 큰 10kΩ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1kΩ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1kΩ만 생각을 해보면 이 1kΩ 양당 간에는 이쪽이 지금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V라는 것은 이대로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쭉 연결된 상태니까. 1V라는 것은 이대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100ohm이라는 저항 양당 간에도 전압이 얼마 걸렸죠? 이 점과 이 점의 전압 차이도 역시 9V가 걸려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맨 밑에 있는 10kΩ짜리, 제가 10kΩ이라고 가정한 요 저항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저항의 양당 간의 전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10V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V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kΩ에도 역시 9V가 걸리게 됩니다. 자, 뭐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저항이 하는 역할은 전압을 소모하는 겁니다. 전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100ohm은 이쪽에 걸린 10V를 9V만큼 떨어뜨려서 여기서 1V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kΩ도 보게 되면 이쪽에 10V가 걸렸는데 이 10kΩ도 이 10V를 9V만큼 떨어뜨려서 1V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위의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10V고 여기가 지금 1V입니다. 9V만큼 차이가 나요. 자, 여기서 100ohm을 통해서 떨어진 거하고 10kΩ을 통해서 떨어진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저항이 물론 이제 저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틀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구성된 거 요거를 우리가 병렬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렬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높이를 어느 지점으로 떨어뜨리는지 어떤 경로로 떨어뜨리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게 100ohm으로 전압이 떨어지느냐 10kΩ으로 떨어지느냐 10kΩ으로 떨어지느냐 그 차이는 상관없고 이쪽의 전압이 얼마냐 이쪽이 전압이 얼마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값이 달라도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점 A와 점 B 사이의 전압이므로 모두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우개를 좀 이게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써놔가지고 지우개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는 보시기에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걸 좀 지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값이 달라도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은 우리가 같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전류는 그래서 이 전압을 얘기할 때는 제가 펜이 아니고 다른 걸로 되어 있네요. 포인터 옵션을 다시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전압이라는 것은 지금 이 병렬 저항 회로일 때 이렇게 적용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는 물의 흐름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런 식의 어떤 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관이 처음에는 좀 얇은 관이 있고, 좀 더 넓은 관, 더 넓은 관, 다시 좁아지는 관, 이렇게 관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물을 10L를 집어넣습니다. 10L를 집어넣으면 이 좁은 관을 통해서도 10L가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을 통해서도 10L가 흘러갈 것이고 더 넓은 관을 지나서도 10L가 지나갈 겁니다. 물론 물의 흐름은 다를 거예요.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천천히 지나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관이 넓으면 더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렇죠? 또 동일한 양에 지나간다고 했을 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물의 양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물의 속도를 생각 안 하고 물의 양만 생각한다면 관의 넓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10L 부은 거 이쪽 10L로 다 뛰쳐나오겠죠. 그렇죠? 물이 흐르는 관의 넓이가 다르더라도 다른 경로가 없다. 사실 또 일로 구멍에 살아서 이렇게 흘러나온 놈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흐른 물의 양은 같다. 그렇죠? 당연한 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저항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연결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는 이 저항이 아까처럼 얘가 100ohm, 얘가 1kΩ, 얘가 10k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항의 크기가 다른다 할지라도 이 100ohm을 통해서 흘러간 전하의 양 1kΩ을 통해서 흘러간 전하의 양 10kΩ을 통해서 흘러간 전하의 양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전류는 흘러간 전하 양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전하의 속도 이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흐름에 따라 다른 경로가 없다면 이 직렬 연결이었을 때 저항값이 달라도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언제? 직렬 연결일 때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동일할 때는 언제냐면 회로가 병렬 회로일 때는 전압이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렬 회로일 때는 전류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또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전압과 전류를 계속 이제 살펴봤는데, 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직류, 교류, 예, 이런 개념이 또 나오죠. 직류는 뭐고 교류는 무엇인가? 우리가 직류는 우리가 보통 DC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압 다 직류 DC죠. 이 DC의 약어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 또는 전압 이런 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전류로 얘기를 해본다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예, 직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건전지도 우리가 1.5V 건전지 할 때 얘네들은 1.5V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직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용으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전기, 걔네들은 교류예요. 우리가 AC, 이건 대문자로 쓰면 좀 곤란하죠. 네, 소문자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A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C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그래가지고 alternating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것.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예, 예, 전류나 전압 얘네들을 우리가 교류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히만 이제 우리가 그 사장에서 이제 교류 얘기를 또 할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직류, 교류, 고유 얘기만 하고요. 요 얘기만 좀 더 하면 우리가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교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220V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60Hz의 예, 그 교류 신호를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20V라는 것은 요 최대값이 220V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220V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사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60Hz는 1초에 요만큼을 60번 반복한다. 라는 게 60Hz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1초에 60번 한다는 거예요. 그게 60Hz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항을 또 이제 개념을 봐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회로를 해석할 때 전압, 전류, 저항.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니까 이제 전압, 전류 다음에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 이제 이야기에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전기가 흐른다, 전압이 걸렸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그 예전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씁니다. 결국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은 거죠. 모든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이 되니까. 자,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좀 이게 막 찾아보니까 어라?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결국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걸 찾았고, 근데 전자는 음이온이에요. 그런데 음이온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음이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요걸 이제 애매한 것을 찾아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근데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쵸? 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바꾸기가 애매해서 그냥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그 전류를 기인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되는 것. 근데 그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이론적으로 간단히 볼 때는 뭐 전자가 이렇게 쭉 흘러서
전기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전자가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동한 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마치 우리 고속도로의 자동차처럼 사고 없이 그냥 쭉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놈들이 꼭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가다가 뭐 들쑥날쑥 지들끼리 충돌하기도 하고요. 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은 뭐 불도 나고 뭐 사고 소리도 나고 막 그러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렇게 사고가 나면 열 또는 빛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자의 이동되는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되겠죠. 이동량도 감소하게 되고요. 뭐 보통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나면 그 차량의 이동이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전자 이동이 이 전류라는 것은 전자가 이동해야지 생기는 건데 전자 이동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전류도 줄겠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전류가 왜 줄어들었느냐? 전자끼리 막 충돌하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것을 우리가 저항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VIR에서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 전기가 얼마큼 높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류라는 것은 전하가 이동하는 것이 전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류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것, 그게 저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전류 흐름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잘 못 흐르게 만들어서 전류를 줄이는 것, 그것이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오음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 뭐 저항의 역수, 저항을 이제 우리가 R이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저항의 역수를 계산하면은 R분의 1은 우리가 G라고 표현하고요. 얘네들의 이름은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의 단위는 지멘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항은 옴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상무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인 로봇과 드론 산업을 준비하는 호남대학교 로봇드론공학과의 윤태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